네, 반갑습니다. 정함 최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묘월 신금 제2강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인월을 지나서 묘월로 넘어왔네요. 일단 묘월의 신금은 봄과 금이 봄의 계절에 태어난 신금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묘월은 이 금이라는 것과 목이 부딪히고 있죠. 이게 이제 하나의 포인트인데, 금과 목이 싸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계절 자체가. 그래서 이거에 대한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금과 목이 싸우는 구조로 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금과 목이 대립을 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을 잘 잡고 있어야 됩니다. 일단, 공통보감 원문을 좀 살펴보고, 다음에 오늘 나와 있는 예제, 요 사주와 그리고 이렇게 세 개의 사주를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사주를 한번 비교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월의 신금은 양화지제라. 이게 인해에서 이제 묘로 가니까 양기가 점점 이제 상승한다는 얘기죠. 이 모든 게 보면 이제 뇌천대장이네요. 묘월은 이거 하나가 더 가야겠네요. 그래서 이게 주역으로 말하면 뇌천대장입니다. 인월은 양이 3개지만 묘월은 이렇게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양이 4개가 치고 들어온다. 그래서 뇌천대장이라고 그러죠. 아주 그래서 강하게 보는데 이거는 주역적 관법에서 그냥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양이 강하다고 해서 뭐랄까요? 양의 성질이 강하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냥 묘 자체는 이게 을목이 있기 때문에 음의 성질이 강하다라고 보는 거지. 그냥 뇌천대장이라는 이 주역의 괴, 그냥 이론적인 면에서 이렇게 해석해 놓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양화지제가 있기 때문에 임수를 쓴다는 얘기죠. 임수를 존귀하게 쓴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존귀하게 쓰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여사주가 그렇죠. 이제 나와 있는데 묘월의 신금, 묘월의 신금이죠. 신금이 임수를 존귀하게 쓴다면 이렇게, 근데 이 사주는 뭐 3개가 있어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이게 존귀하게 될 수가 없죠. 이 글자는 또 이렇게 엄청 고가라고 되어 있는데 좀 불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임수를 어쨌거나 읽어보겠습니다. 임수유전, 임수를 존귀하게 쓴다. 겸무기병, 무기가 뜨면 토옥수로 임수가 극을 받죠. 그래서 병으로 삼는다. 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득갑제복, 갑목을 얻어서 다시 이 무기토를 극제한다면, 제복시키면 즉 신금, 불치 매몰이다. 이럴 경우에 신금은 매몰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금은 흙에 묻히는 걸 대단히 싫어하는데 무기가 떠있게 되면 흙으로 덮어버려요. 그럼 먼지가 묻겠죠, 신금에. 근데 갑목이 있으면 이게 소토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럴 때 갑목은 풍이다. 이렇게 이제 바람풍자입니다. 그래서 바람으로 먼지를 날렸다. 이렇게 뭐 개념을 잡고가 됩니다. 임수, 불치, 혼탁. 임수 또한 혼탁하지 않는다. 갑목이 있으면 얘기하는 겁니다. 임수가 있고 무기가 있을 경우 갑목이 있게 되면 금은 흙에도 묻히지 않을 뿐더러 임수도 혼탁하지 않는다. 좋은 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합차자 필신 이 옥당이라. 이런 사주는, 이렇게 명을 갖고 있는 사주는 옥당에 이른다. 반드시 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고 2월 신금, 곧 묘월의 신금은 유임갑 투자 귀연이라. 임수와 갑목이 투간되면 귀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신금은 보석이라서 임수 맑은 물로 씻어버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갑목을 갖고 있게 되면 토가 들어와도 토를 극제시킬 수 있다. 그래서 흙에 묻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토라고 봤을 때 땅 속에 이렇게 보석이 지금 있는 겁니다. 이 빛나는 보석이. 보석은 밖으로 드러나야 되죠. 비즉 향신이라. 이렇지 않은 즉 향신이라고 하는데 향신은 이제 띠신자입니다. 띠. 가시죠, 갓. 허리띠. 옛날 관료들이 허리에 띠를 차고 다녔기 때문에 향신이라고 하는데 지방에서 이름 있는 관리다. 혹임자해지라. 혹임수가 해수에 앉게 되면
해수이 이제 근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견 토출, 토가 천간에 없게 되면 가능 입계, 입계라는 것도 이게 각계자인데 갓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벼슬 할 수 있다. 토만 없으면 가역 소강, 집안의 세력 또한 소강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부를 이룬 상태를 소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토가 없게 되고 임수가 있게 되면 부도 이룰 수 있다. 덕 신중 지임자, 신중에 임수를 얻은 자, 임신이죠. 이럴 경우는 이도 명망이라 다른 길로 인해서 이름을 드높일 수 있다. 무임자 상인이라, 임수가 없게 되면 상인이라고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이다. 기 생극지리, 그 생극의 이치가 여 정월 신금, 개동, 정월 인월의 신금과는 같다. 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혹 임무투, 혹 임수와 무토가 투관돼 있고 갑 불출간, 갑목이 없게 되면 이제 소토를 못 시키죠. 이제 토를. 그러면 임수와 무토가 혼탁해지는 양상을 갖습니다. 차입 병 불우약이라. 이제 이럴 경우에는 병은 있다. 차위병, 병은 있는데 불우약이죠. 그래서 약은 없다는 얘기죠. 이제 약이 뭡니까? 목이죠. 목이 없게 되면 이렇게 약이 없는 건데 평상진이라 평범한 명이 된다. 득을 파무, 을목으로 이제 무토를 소토시키게 되면 파유 의금이라. 이 파자가 이제 영어로 치면 리틀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의식이 있다. 뭐 그 정도입니다. 지금 파가 이 부사인데 더 정도를 나타내는 부사죠. 단 가명가리. 하지만 가명가리라는 것은 참되지 못한 이름과 참되지 못한 이익을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을목을 쓰면 그렇다는 겁니다. 각박 괴장이라. 각박 괴장으로 읽어야겠네요. 그래서 이 각박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소위 참 각박하다 세상사. 그때 그냥 각박합니다. 뭔가 좀 부족하고 박한 거. 그리고 괴장이라는 것은 이제 어그러질 괴자죠. 세상 사는 이치가 어그러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그러진다라는 것은 조금 뭔가 정도를 벗어난 걸 의미하게 되는데 이게 항상 을목이라는 게 좀 그런 기운을 갖고 있습니다. 혹 일파 임수 왕양이라. 혹 한 무리에 임수가 많게 되면 명 금수 도세 태과라. 이제 임수가 많게 되면 도세 태가죠. 그 씻는 게 정도가 지나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주에서 좋은 글자는 많이 쓰면 안 돼요. 많다고 좋은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좋은 글자는 하나가 힘이 있게 딱 솟아 있어야 됩니다. 부득중화, 중화를 이루지 못한다. 약유, 의식, 약간의 의식만 있을 뿐이다. 전무자기라. 전무자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약간의 의식이 있으나 전무자기라는 것은 무 없다는 얘기거든요. 자기라는 것은 이루어 놓은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사됨이 없다. 뭔가 좀 되는 게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라는 게. 여 임수 중중. 임수가 중중이 많게 되면 식상이 태화되는 거죠. 그래서 도세태가라고 이게 나와 있네요. 도세태가. 이럴 경우에는 등무 반길이라. 무토를 얻게 되면 오히려 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는 임수가 있으면 무토가 있어서 혼탁해진다고 했는데 이제 임수가 오히려 많으니까 약이 틀려졌죠. 예. 사주는 이런 겁니다. 사주는 절대적인 게 없다라는 거예요. 무토를 얻으니까 더 귀해진다는 얘기죠. 혹 지성 목국, 지지에 목이 강하게 되면 설진 임수가 설기되죠. 임수의 힘이 쫙 빠지는 걸 의미합니다. 수생모로 가니까요. 그래서 유경부기, 경금이 이럴 경우에 오히려 있게 되면 금생수로 이제 밀어줍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귀하게 된다. 근데 이때 경금이 없다. 임수만 있게 되면 수원이 없는 물이라는 거죠. 수원. 이 수원. 그래서 평인이 된다. 예, 물수변이 부슷하겠습니다. 혹 지성 화국이라. 혹 지지가 이제 화국을 이루게 되면 명관인 상쟁이라고 그러죠. 보통은 관인 상생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에는 상쟁한다고 그랬어요. 관과 인이. 화가 너무 많으면 신금했기 때문에 이게 관이거든요. 관과 토,
화토죠. 이게 왜 상쟁이라는 표현이 드냐면 화가 넘으면 토가 부서집니다. 화가 많게 되면 토가 생을 받는 게 아니고 토가 부서져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상쟁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금수양상, 금수양상, 금수가 모두 상한다는 얘기죠. 상한다, 상처를 입는다. 그래서 하류지객. 그래서 명이 조금 합격이 된다. 득, 이임, 출제 두 개의 임수가 투간되면 부기 반기라. 그 부기가 역시 또한 기하다. 그래서 두 개가 나타나면 다시 귀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금, 생어, 춘계. 신금은 춘계, 봄의 계절에 태어나서 일파 임수, 한 무리의 임수를 보게 되면 이무병화, 이럴 경우에 병화가 없다. 이럴 경우 증능현달이다. 이럴 경우에 현달하게 된다. 이게 이제 약간씩 그 문장에 보면 좀 어폐가 안 맞는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거 보면 아까는 또 임수가 일파 임수면은 이게 임수가 너무 많다는 얘기인데 그럴 경우에는 아까는 또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었나요? 매몰된다고 그랬죠? 임수가 혼탁해지고 무기를 안게 되면. 근데 여긴 또 병화가 없고 임수가 있게 되면 현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가무숙진인가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숭용으로 되어 있네요. 가무숭용이라 집안에 이제 없다는 얘기죠. 먹을 용자인데 먹을 게 없다. 가무숭용이라 득임병 제투 임수와 병화가 이제 동시에 투간되면 가업 대부대기라 큰 부와 큰 귀를 이룬다. 병임은 충이지만 이론상으로 이런 건 보통 이제 수화기제의 공을 논하죠. 그래서 되게 좋은 명으로 일단은 봅니다. 네. 일단 요 사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 사주가 용태원. 이제 요게 용태원을 쓴다는 얘기인데 경금 파목 태수라. 경금 이 사주 보면 이제 목이 강하죠. 목이 강한데 이 목을 파목시켰다. 그래서 태수라는 벼슬에 이슬렀다는 얘기인데 이게 태월은 혹시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입태월을 얘기합니다. 이게 입태월 들립자의 입태월 그래서 한마디 임신이 되는 달을 얘기하는데 입태월 잡는 법이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 기토 다음에 기묘 월지에서 잡습니다. 그래서 기 다음에 경이죠. 앞으로 한 칸만 가면 돼요. 기 다음에 경 그리고 월지는 세 칸이 가면 됩니다. 묘, 진사, 오 그래서 경오, 월이 입태월 즉 이 사람이 부모가 임신한 달이 됩니다. 그래서 입태월로 보는 법인데 이것도 저도 예전에 공부해서 실제 응용을 하긴 하는데 현실에서는 써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반 사주만 가지고 풀기에도 벅차기 때문에 입태월까지 또 풀어서 사주를 상담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나 오래 걸립니다. 근데 입태월도 뭔가 중요한 단서가 있긴 있습니다. 이 사주 보게 되면 뭐 이제 경월이 입태월이기 때문에 경금으로 파목을 시켰다, 목을 부쉈다는 얘기죠. 많으니까. 그래서 태수라는 벼슬에 이뤘다라고 해설이 나와 있는데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주는 이 사주에서 제일 좋은 게 뭔가요? 제가 봤을 때는 바로 신금이 묘월에 기토의 생을 받고 있는 것도 기쁘기 그지없으나 이 기토는 흙이죠. 그래서 을목이 있어서 목국토를 해주는 게 이때 귀해지는 겁니다. 오히려 더 길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버릴 글자가 없어요. 보면 가만히 사주가 버릴 글자가 없는 게 다 좋은 겁니다. 묘목은 을목의 뿌리가 되고 묘유충으로 묘목이 충을 맞고 있는 것 같으나 다행히 오화가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주가 아주 묘하게 되어 있는 사주들이에요. 이 사주가. 그래서 이런 사주는 머릿속에 외워두면 뭔가 많은 단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주를 풀 때. 상당히 좋은 사주다. 상당히 좋은 사주에 속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까 태원 보는 법이었는데 입태월은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쉽습니다. 만약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을해월에 태어났는데요. 이렇게 을해월에 태어났는데 입태월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병,
병인월이 입태월이 됩니다. 그러니까 요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제 뱃속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생명이 잉태된 달이죠. 그래서 이 입태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 가지고 일간으로 기준으로 또 보는 법도 있긴 있는데 너무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쯤에서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두 개의 사주인데 일단 읽어보면 여명의 금수왕량이라 금수가 너무 강하다는 얘기죠. 일생 음천고가라 좀 사람이 음하고 그래서 외로운 과부가 되었다. 그 사주입니다. 이 사주를 보게 되면은 묘목 자수가 깔고 있는데 묘월에 신금이 토가 없죠. 묘월에 신금은 토를 좀 만나야 좋습니다. 근데 이 천간에 있는 임수 개수를 극을 못 해주죠. 천간에서. 그러니까 벌써 식상이 이렇게 발달돼 있어요. 여자 사주에. 식상이 발달돼 있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사주는 대운도 불미하죠. 이렇게 대운도 안 맞고 원국도 안 맞고 할 경우에 사주가 요렇게 명이 요렇게 됩니다. 근데 원국은 좀 안 좋더라도 이 대운이 좀 좋게 가면 또 사주가 묘하게 흘러가요. 근데 이 사주는 대운이 받쳐주질 않죠. 임계수가 너무 많아서. 그래서 일생 부부 해로는 어려운 사주입니다. 대표적으로. 자, 이 사주는 여명 역시 부부불화 사주인데 이런 사주가 많이 있어서 좀 그러네요. 하여튼 묘월에 신금이 천간에 무기가 있어서 이게 토죠. 토생금을 받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나쁜 글자가 아니에요. 무토가. 이제 제가 설명할 때는 뭐 먼지, 흙으로 설명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뭐랄까요? 이 귀함의 정도라는 게 있거든요. 사주는 이 꼭지점 상위 한 10%라고 볼까요? 상위 10%를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구조일 때 아주 최상급이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정도만 돼도 사주가 좋다라고 봐야죠. 한 40%? 40%의 상위에만 가 있어도 좋은 사주인데 이 사주가 무기토가 이렇게 뜨면 이 최고를 뭔가 못 간다는 얘기예요. 이건 원국에서 그런 건데 대운에서 오면 달라지겠죠. 여명이기 때문에 병정 무기로 가겠네요. 그래서 좀 사주가 그렇다. 그리고 이 사주는 이제 해자로 식상이 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물을 쓰는 게 조금 때를 기다리 하는데 이 사주는 역시나 남자 사주였다면 또 달라지겠죠. 제가 봤을 때는 여자 사주라서 역시 부부 불화를 면할 수 없다. 그리고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대운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원국도 중요하지만 목자가 하나 떠 있고 대운이 남방, 리게라는 것은 이제 남방으로 가는 걸 얘기합니다. 요런 화방으로 갔으면 사주가 좀 괜찮았을 것이다. 그 다음에는 태방으로 가야죠. 이런 태방. 태방은 금의 방입니다. 그래서 금방으로 가야 됩니다. 신금은. 그래야 자기 본 계절을 만난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묘월, 신금 2강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진월 신금편을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